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참나. 다들 바쁘다더니 지들끼리는 하하호 잘만 떠들더만. 내가 딱 나타나니까 왜 갑자기 입들을 꾹 닫고 눈치들을 보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달라 그랬나? 욕을 했나? 인생 참 남는 게 하나도 없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올해 67인 정자 씨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앞에 두고 씁쓸하게 내뱉은 속마음입니다. 사실 정자 씨는 젊을 때 참 잘 나갔습니다. 동네 반장의 부녀회까지 맡으며 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휴대폰은 하루 종일 동서남북에서 걸려오는 안부 전화로 배터리가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순을 넘기고 일흔을 바라보는 지금 정자 씨의 휴대폰은 온종일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기만 합니다. 처음엔 그저 다들 손주 보느라 바빠서 그렇지 뭐. 나이 들면 원래 이렇게 약속도 줄어들고 뜸해지는 거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나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정자 씨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분명 큰 싸움도 없었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다 문틈으로 들려온 친구들의 속삭임 때문이었죠. 정자 오면 또 자기 얘기만 할 텐데 적당히 있다가 일어나자. 그 순간 정자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자 씨를 대놓고 피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히 그리고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 씨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 파는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 말했나? 여러분, 정자 씨의 이런 모습이 혹시 남일 같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멀어질 때 그저 세월 탓이나 남 탓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도 모르게 굳어진 사소한 말버릇 하나가 사람들을 조용히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편을 만들고 품격을 지키려면 오히려 입을 닫고 반드시 참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 습관을 지키지 못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정자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누구를 만나든 절대로 내뱉지 말고 조용히 참아야 할 5가지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만 잘 갈무리해도 사람들은 조용히 여러분의 편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평생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참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바로 상대의 말을 자주 끊는 습관입니다. 정자 씨는 여느 때처럼 친한 친구 영숙이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일상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숙이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정자야, 나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겠어. 그래서 어제는 한의원에. 영숙이가 자신의 고통과 답답함을 털어놓으려던 찰나 정자 씨는 그 말을 중간에서 낚아채버립니다. 아이고, 영숙아. 무릎은 한의원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정형외과를 가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거기 원장이 진짜 용하다니까? 내가 말하려던 건 너 괜히 엄한 데서 돈 쓰지 말라는 거야. 정자 씨는 정말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친절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정자 씨의 입이 바빠질수록 수학이 넘어 영숙이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아, 그래, 나중에 한번 가볼게. 결국 영숙이는 하고 싶었던 뒷이야기를 삼킨 채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자 씨는 본인이 친절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말할 기회를 잃고 무시당했다는 기분을 느꼈을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화의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기보다 대화의 주도권을 빼서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심리죠. 이런 습관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얘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결국 자기 말만 하는구나라는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귀가 두 개 있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듣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자 씨는 이 명언과는 반대로 귀는 닫고 입만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상대방의 말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 치고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따뜻한 관심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베는 날카로운 가위가 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정자 씨의 전화를 피하게 된 이유는 정자 씨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말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이 그들 사이에 깊은 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자 씨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던 것은 비단 말 끊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화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가장 빠르게 소진시키는 습관. 두 번째는 바로 불평과 부정이 습관처럼 나오는 말버릇입니다. 정자 씨는 첫 번째 습관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대화 패턴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의 입에 붙어 있던 이른바 단골 멘트들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정자 씨는 습관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봐. 뉴스 보기가 무섭다니까? 다 엉망이야, 엉망. 정말 옛날이 훨씬 좋았지. 그때는 정도 있고 살기 좋았는데 요즘은 왜 이 모양인지 몰라. 정자 씨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솔직하게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세상을 걱정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듣는 친구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맞장구를 쳐주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 정자 씨가 입을 열면 조용히 찻잔만 만지작거리거나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며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불평은 얼핏 공감을 얻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는 감정적 흡혈과 같습니다. 정신의 학자들은 만성적인 불평이 뇌의 해마를 수축시키고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본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까지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불평은 공감을 얻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독이 되는 셈입니다. 스피노자는 평화란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힘에서 나오는 평온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대화 속에 늘 불만을 쏟아냄으로써 본인과 주변의 평온함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 옆에는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는 사실을 정자 씨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만날 때마다 세상 탓, 남 탓만 하며 어두운 기운을 전파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친구들이 정자 씨를 피했던 건 그녀의 논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또 정자 씨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자식과 후배들마저 대화를 피하게 만든 결정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참아야 할 것은 바로 가르치려 드는 훈계의 말버릇입니다. 정자 씨는 오랜만에 명절을 맞아 집안이 북적거리는 게 참 좋았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은 자식들과 오랜만에 보는 조카들이 반가워 정자 씨는 평소 아껴두었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인생 경험들을 하나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취업 준비로 고생하는 조카에게는 야,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
요즘 애들은 너무 눈만 높아서 문제야라고 일침을 가했고 맞벌이하며 애 키우느라 바쁜 딸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애 교육은 무조건 엄마가 붙어 있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야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자 씨는 진심으로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풍부한 경험이 그들에게 큰 빛이 될 거라 확신하며 열변을 토했죠. 하지만 정자 씨의 명강의가 길어질수록 자식들의 대답은 네 하며 짧아졌고 조카들도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며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는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하며 서운해했지만 어느새 거실에는 정자 씨의 한숨소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건네는 조언은 도움이 아니라 상대의 능력을 무시하는 평가나 통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카를 융은 타인에게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쾌함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정자 씨가 건넨 훈계는 명절날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던 가족들에게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는 위계감을 심어주어 대화를 이어갈 의지를 꺾어버린 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르침을 받기보다 있는 그대로 이해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명절처럼 편히 쉬고 싶은 날에 조언이라는 이름의 포장지를 씌운 훈계는 상대방에게 숨막히는 벽이 됩니다. 정자 씨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라고 입을 떼는 순간 가족들은 소통의 다리가 아닌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명절만 되면 정자 씨의 눈치를 보고 일찍 자리를 뜨려 했던 진짜 이유는 정자 씨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부정당하고 강요받는 느낌이 들어 마음을 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자 씨의 외로운 일상을 더욱 고립시킨 습관은 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을 스스로 밀어내며 관계를 끊어버리던 그 무심한 한마디, 바로 귀찮다는 거절이었습니다. 상대의 호의를 가장 무례하게 되받아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묻기도 전에 귀찮아 혹은 안 되라고 선을 긋는 거부의 말버릇입니다. 정자 씨는 자식들이나 친구들이 무언가를 제안할 때마다 방어막부터 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주말에 같이 근교로 드라이브 가자는 딸의 말에 야, 이 나이에 나가서 뭐 하냐? 사람 많고 복잡하기만 하지. 귀찮다, 그냥 집에서 쉬련다라고 답하기 일쑤였습니다. 친구들이 오랜만에 번개 모임을 하자고 연락을 해와도 정자 씨의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싫어. 비도 오는데 그건 안 돼. 정자 씨는 그저 자신의 솔직한 몸 상태와 기분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정말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집이 제일 편안하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정자 씨의 이런 철벽 거절이 반복될수록 주변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정자 씨를 찾는 목소리가 사라졌고 딸도 더 이상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해? 라고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편안함을 선택한 대가로 지독한 고립이라는 성벽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습관적인 거절은 상대방에게 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는 강력한 거부 신호로 읽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절당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며 계속해서 문전박대를 당하면 무시당했다는 기분과 함께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결국 말이 닫히면 관계도 같이 닫힌다는 말처럼 정자 씨의 입술에서 나온 거절의 말들이 소중한 인연들을 하나둘 밀어냈던 셈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은 행복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락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거부의 말로 자신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가장 외로운 섬이 되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다시 초대를 받기까지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자 씨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친절했던 사람들이 왜 더 이상 정자 씨의 안부를 묻지 않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정자 씨가 무심코 내뱉은 귀찮아라는 말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정자 씨의 습관은 치명적이었습니다. 5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참아야 할 것은 바로 나도 모르게 커지는 목소리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습관입니다. 정자 씨는 요즘 들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답답함을 자주 느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자꾸 뭐라고 크게 좀 말해봐 라고 소리를 높이게 됐고, 그러다 보니 본인의 목소리도 자연스레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정자 씨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이라며 똑같은 이야기를 2번, 3번 반복하곤 했습니다. 정자 씨는 그저 대화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자 씨의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친구들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자 씨가 화를 내고 있다고 오해하거나 계속되는 똑같은 이야기에 지쳐 슬슬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는 활기차게 대화했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에게 그 시간은 귀가 아프고 정신이 피곤한 고역이었던 셈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큰 목소리는 상대방의 뇌의 위협 신호로 인식됩니다. 내용은 평범하더라도 공격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져 심리적 방어 기제를 일으키게 하죠. 또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상대의 인지 능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대화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청자를 심하게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이 더 깊게 기억에 남는다는 말처럼 정자 씨의 진심은 사라지고 오직 시끄럽고 피곤한 말투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지나치게 큰 목소리는 이성의 결핍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자 씨는 열정이라고 믿었던 그 큰 목소리가 오히려 자신의 품격을 깎아내리고 사람들과의 거리만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말투는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관계의 거리부터 벌어지게 만듭니다. 친구들이 왜 정자 씨의 곁에서 조용히 사라졌는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상대방을 압도하려 했던 정자 씨의 거친 목소리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자 씨를 외롭게 만들었던 5가지 치명적인 습관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정자 씨는 지난 세월 자신이 내뱉은 말들을 하나하나 복기하며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친구의 말을 끊고 세상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고 자식들에게 훈계를 늘어놓으며 무심코 귀찮다고 거절하고 큰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던 그 모든 순간들 말입니다. 정자 씨는 그저 솔직하고 싶었고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결과는 참담한 고립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5가지 말버릇을 그토록 경계하고 참아야만 할까요? 핵심은 바로 자존감과 안정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5가지 말버릇은 모두 상대방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말을 끊는 행위는 상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훈계는 상대의 능력을 무시하며 큰 목소리와 거절은 상대가 이 관계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위협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사람들은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과 철학에서는 공통적으로 사람은 이해받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연다고 가르칩니다.
대화에서 말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라는 감정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정자 씨가 정보를 주려 했던 조언보다 영숙이가 듣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따뜻한 눈맞춤과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연이 맺어지는 것은 운명일지 몰라도 그 인연이 곁에 남게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을 매혹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옆에는 박수치는 사람이 모이지만 상처 주지 않는 사람 옆에는 마음을 누이는 사람이 남는 법입니다. 정자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마음을 다시 돌리는 데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정자 씨는 이제 압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이 독한 말버릇들이 결국 자신을 외로운 섬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성격은 고치기 힘들어도 습관은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단 2주에서 4주 안에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자 씨는 오늘부터 관계를 되살리기 위한 말습관 훈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경청 훈련입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고 숫자를 3까지 세는 연습을 했죠. 그 다음은 긍정 표현 전환입니다. 안 돼, 망했어 같은 단어 대신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잘 됐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자식들과의 대화법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라는 훈계 대신 질문으로 말 바꾸기를 실천한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자 굳게 닫혔던 자식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무조건 귀찮다고 거절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작은 수용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번 나가볼까? 라는 그 한마디가 끊겼던 초대를 다시 불러오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자 씨는 목소리와 속도 조절에 집중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통해 상대방이 느꼈던 위협감을 지워나갔습니다. 정자 씨가 세운 공통 루틴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듣기 70%, 긍정 80% 그리고 하루 10분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언가를 자꾸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깎아먹는 습관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비로소 풍요로워집니다. 정자 씨가 겪은 이 변화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실천법을 따라 하신다면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여러분의 온기를 찾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보다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이 5가지만 참아도 당신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 곁에 사람이 남는 따뜻한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잘 말하려 하지 말고 안 해도 될 말부터 참아보세요. 그 순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정자 씨는 지난 2주간의 노력을 통해 아주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먼저 전화를 돌려도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정자야, 이번 주말에 시간 어떠니? 라며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모임 제안이 다시 생겨나고 무엇보다 대화의 공기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정자 씨가 대단한 말솜씨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 위해 노력했고 입가에 맴돌던 불평과 훈계를 꿀꺽 삼켰을 뿐입니다. 67의 나이에 깨달은 이 단순한 진리가 정자 씨의 멈춰있던 인간관계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잡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아끼는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르쳐야 대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보다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5가지만 참아도 당신 곁에 사람은 반드시 남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바꾸겠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결심한 그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그랬구나라는 따뜻한 긍정의 한마디부터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다시 따뜻한 사람들이 북적거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정자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더 따뜻한 위로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늘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